서윤정은 38배 나이에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대원그룹의 외동딸이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운전기사 박 기사가 모는 검은색 세단이 서윤정의 집 앞에 도착하려 차 뒷좌석에 앉은 서윤정은 늘 똑같은 풍경을 바라봅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출근길 차들로 가득한 도로, 그리고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들이요. 회사에 도착하면 비서 김대리가 오늘의 일정표를 건넵니다. 오전 9시 임원회의, 11시 협력사 미팅, 오후 2시 재무팀 보고, 4시 투자심사. 빼곡하게 채워진 일정표를 보면서도 서윤정의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집무실 벽면에는 선친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엄격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살아생전과 똑같았습니다. 서윤정의 아버지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정작 서윤정 곁을 지켜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조문객들은 인사를 하고 떠났고 친척들은 유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빈소에 혼자 남겨진 서윤정은 처음으로 깨달았죠.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돈은 있어도 함께 울어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정이 사는 곳은 한남동의 200평짜리 펜트하우스였어요. 거실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고 주방에는 최신 가전제품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늘 텅 비어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고요함만이 서윤정을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도 음악을 틀어도 그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서윤정은 소파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시킨 음식이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질 뿐이었죠. 아버지는 돈만 남기고 떠났어요. 사람은 아무도 안 남기셨네요. 서윤정은 와인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서윤정은 더욱 외로움을 느꼈어요. 저 많은 집들 안에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텐데 자신은 이렇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정에게는 매주 수요일마다 지키는 작은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남산 아래 골목에 자리 잡은 오래된 분식집에 들르는 것이었죠.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그 가게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벽에 붙은 색바랜 메뉴판,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8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서윤정은 늘 같은 자리, 구석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합니다. 주인 할머니는 서윤정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죠. 또 오셨네요. 오늘도 떡볶이 하나만 드실 거예요? 네, 할머니. 떡볶이 하나 주세요.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고 서윤정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문세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서윤정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이런 노래를 들으며 저녁을 먹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정이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 이후로 아버지는 더욱 일에만 매달렸고 서윤정은 늘 혼자였습니다. 뜨거운 떡볶이가 나오고 서윤정은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이곳만이 서윤정이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회사도 아니고 집도 아닌 이 낡은 분식집에서만큼은 서윤정이 재벌가의 이사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손님으로 있을 수 있었거든요.
서윤정은 떡볶이를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퇴근길 직장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서윤정만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자신만 비켜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요즘 장사가 잘 돼서요. 아니에요, 할머니. 받으셔야죠. 괜찮아요. 매주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걸요. 서윤정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분명 존재한다는 걸 서윤정은 이곳에 올 때마다 느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가게 문을 나서면 다시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정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개의 업무 메시지와 미팅 요청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단 한 통의 안부 문자도 걱정하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서윤정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텅 빈 집이 서윤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불을 켜고 신발을 벗으며 서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사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견디는 것일까요? 그날도 서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비서 김대리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게 아침 일찍 누군가 놓고 갔습니다. 서윤정은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내부 비자금 관련 서류 사본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대원그룹이 지난 10년간 조성한 비자금 내역, 차명 계좌 목록, 그리고 정치권 로비 자금까지 아버지가 살아생전 은밀히 운영했던 모든 불법 거래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이틀 안에 100억을 준비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는 검찰에 넘어갑니다. 서윤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터질 줄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숙부를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서윤정이 여자라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서윤정을 밀어내고 회사를 차지하려 했죠. 서윤정은 서류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대기업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정은 임원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숙부인 서재혁 부회장이 주최한 자리였죠. 고급 한정식집 룸에는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술잔이 오가는 동안 서윤정을 향한 견제의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윤정이, 요즘 회사 경영이 쉽지 않지? 여자 혼자 이 큰 그룹을 이끌어가기엔 무리가 아닐까? 숙부의 말에 주변 임원들이 동조했습니다. 서윤정은 술잔을 들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염려 감사합니다, 숙부님. 하지만 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회사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지켜나가겠습니다. 허허, 고집은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숙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윤정은 그 눈빛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회식이 끝나고 서윤정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먼저 가도 좋다고 말하고 혼자 걸어서 집으로 향했죠. 밤 공기를 마시며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을 지나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정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 이사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남자들의 목소리는 협박조였습니다. 서윤정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뒤돌아 뛰기 시작했어요.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거기서 순순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거야. 서윤정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어두운 길 양옆으로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발이 꼬이면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퉁이를 돌면서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어요. 서윤정은 그대로 쓰러질 뻔했지만 상대방이 재빨리 서윤정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허름한 점퍼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35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윤정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뒤쫓아오던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정은 숨이 막힌 채 남자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다급함에 목소리가 떨렸죠. 제발 내 남편인 척 해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남자는 잠시 서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윤정의 절박한 눈빛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서윤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추격자들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을 때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남자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연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어요. 서윤정은 남자의 품에 안긴 채 몸을 떨었습니다. 추격자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 이 여자 남편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태연하게 되물었습니다. 추격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아, 착각한 것 같네요. 실례했습니다. 남자들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서윤정과 남자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서윤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정은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거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묘하게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서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정을 바라봤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직 위험할 수 있어요.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남자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평생 누구도 믿지 못하고 살았던 서윤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의지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서윤정은 남자를 슬쩍 쳐다봤어요. 허름한 옷차림, 거친 손, 그리고 수수한 외모. 서윤정이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방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다는 것을요. 이 만남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윤정은 도현과 함께 택시를 타고 한남동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방금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남편 역할을 부탁했던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택시가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자 도연의 눈빛이 놀란 듯 변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들, 경비원들이 지키는 입구.
택시가 서윤정의 집 앞에 멈춰 섰을 때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여기가 댁이세요? 네, 들어가시죠. 현관문이 열리고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입구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높은 천장, 값비싼 그림들,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서윤정은 도연에게 소파를 권했고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서윤정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다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큰 집인데 사람 냄새가 안 나네요. 서윤정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정확히 꿰뚫어 본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집이 너무 깨끗해요. 마치 전시장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좀 더 흔적이 있거든요. 서윤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이 집에는 서윤정의 삶이 없었습니다. 사진 하나, 추억 하나 없이 그저 돈으로 채워진 공간일 뿐이었죠. 도연 씨는 어디서 사세요? 서윤정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없고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낮에는 공사판 일용직, 밤에는 대리운전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서윤정은 도연을 바라봤어요. 이 남자는 자신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도연의 눈빛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보였죠. 서윤정은 찻잔을 내려놓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도연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남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 가짜로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던 거죠. 갑자기 무슨, 저한테는 지금 당장 남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적들을 속이기 위해서요. 서윤정은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비자금 협박, 권력 다툼, 그리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들을요. 도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왜 하필 저한테? 도연 씨는 저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오늘 저를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서윤정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믿음이 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요. 도연은 서윤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의아함, 고민, 그리고 걱정까지요. 제대로 된 계약을 하겠습니다. 월 500만 원, 그리고 이 집 객실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연기만 잘해주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요. 길어야 몇 달이면 될 겁니다. 도연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정은 조급해지지 않고 기다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고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 저녁까지 답을 주시면 됩니다. 모레 중요한 재벌가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동행해 주셔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정은 도연을 객실로 안내했어요. 넓고 깨끗한 방이었지만 도연은 여전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 식사 준비해 둘게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고 서윤정은 복도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선택은 이미 했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었죠. 서윤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숙부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모레 가족 모임에 꼭 참석하거라. 중요한 발표가 있다. 서윤정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숙부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혼자 가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도현 씨, 제발 승낙해 주세요. 서윤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서윤정의 미래는 어두웠습니다. 객실에서 도현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떠올렸어요. 우연히 만난 여자, 그리고 기묘한 제안. 평범한 삶을 살아온 도연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정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눈 속에는 외로움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내일,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도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엮일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윤정은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러고 싶었어요.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 객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옷차림이었지만 깔끔하게 머리를 빗은 모습이었어요. 서윤정은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아침 준비했어요. 제가 할게요. 불편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서윤정은 도연을 슬쩍 바라봤어요. 도연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끼 한 끼가 소중한 사람처럼요. 제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정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저도 돈이 필요하고 윤정 씨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묘한 설렘이 밀려왔죠. 고맙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연기는 하더라도 서로에게만은 솔직했으면 합니다. 도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이틀 뒤 서윤정과 도연은 함께 재벌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이었죠. 샹들리에가 빛나는 넓은 홀에는 재계 인사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윤정이 준비해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색해 보였지만 의외로 잘 어울렸습니다. 서윤정은 도연의 팔짱을 끼고 홀로 들어섰죠. 긴장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면 돼요. 서윤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정의 곁을 따랐어요. 윤정아, 왔구나. 숙부 서재혁이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숙모와 사촌동생 서준호가 함께 있었죠. 서재혁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이쪽은 누구신가? 소개해드릴게요. 제 남편 김도현이에요. 서윤정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윤정이가 언제 결혼을? 서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거죠. 도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현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짧고 침착했습니다. 서윤정은 안으로 도연을 안심시키듯 팔에 힘을 주었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정과 도연도 지정된 테이블에 앉았죠.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연은 묵묵히 서윤정의 곁을 지켰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 남편 역할을 해냈습니다. 서윤정이 물을 마시려 하면 잔을 건네주고 추우면 재킷을 벗어 어깨에 걸쳐주었죠. 서윤정은 도연의 그런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관계인데도 도연은 진심처럼 자신을 배려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연회장 한쪽에서 오래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사 연출의 일부로 80년대 가요를 틀고 있었던 거죠. 조용필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라디오 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연 씨? 서윤정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래에 빠져든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노래, 고아원에서 매일 나왔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노래는 서윤정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듣던 노래였거든요. 어머니가 이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정은 도연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슬픔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나도 이 노래만 들으면 울컥하지? 서윤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도연을 보고 있으면 자꾸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 알던 사람 같았죠. 괜찮으세요? 서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두 사람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정은 계속 도연이 신경 쓰였어요. 도연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슬픈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듯 먼저 객실로 들어갔고 서윤정은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윤정은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살짝 객실 문 앞을 지나가며 도연의 방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불빛이 꺼진 방, 고요한 정적. 서윤정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기시감이었습니다. 도연을 볼 때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옆 얼굴을 볼 때, 웃을 때, 그리고 슬퍼할 때요. 왜 이러는 거지? 처음 본 사람인데. 서윤정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까지 밀려왔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죠. 서윤정은 밤마다 도연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서윤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도연과 자신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윤정과 도연의 위장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도연은 완벽하게 남편 역할을 해냈고 회사 사람들도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정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죠. 어느 날 오후 서윤정은 회사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신규 사업 투자건이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숙부 서재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투자건 외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서재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서윤정은 긴장한 채 숙부를 바라봤어요. 우리 서 회장님, 윤정이 아버지 말입니다. 살아생전 훌륭한 경영자셨죠. 하지만 서재혁이 잠시 멈추더니 서윤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전 불법 입양으로 아이 하나를 버리셨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서윤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이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남자아이 하나만 키우고 싶어 하셨죠. 딸인 윤정이와 또 다른 아들을요. 서재혁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입양 서류, 병원 기록, 그리고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아이는 병약했고 회장님은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불법으로 고아원에 보내버렸죠. 서윤정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고 3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럴 리. 사실입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서윤정은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두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죠. 하지만 회장님은 강행했습니다. 그 일로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돌아가셨고요. 서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슬퍼하셨는지, 왜 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어디에? 모릅니다. 고아원 기록도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서재혁은 냉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 집안의 딸이 회사를 이끈다?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회의가 끝나고 서윤정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 내게 오빠가 있었어. 서윤정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했던 이유, 늘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았던 이유를요. 그날 밤 늦게 서윤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도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확인했죠.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남편분이 우리 손에 있소.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면 회사 지분을 넘기시오. 서윤정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숙부의 소행이 분명했어요. 급히 집을 나선 서윤정은 문자에 적힌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외곽의 허름한 창고 앞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도연이 보였습니다. 도연 씨. 서윤정은 달려가 도연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의식이 흐릿했어요. 윤정 씨, 괜찮으세요? 제가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서윤정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도연을 안고 있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짜 남편이었지만 도연이 다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서윤정은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입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도연 곁에 앉아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도연의 재킷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재킷을 개켜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지는 것을 봤죠. 지갑을 집어들었는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4살쯤 된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은 젊은 시절의 서윤정 어머니였습니다. 이럴 수가. 서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도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서윤정은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실이 빙글빙글 돌았고 숨이 막혔어요. 설마, 이럴 수는 없어. 도연이 바로 35년 전 아버지가 버린 아이였습니다. 서윤정의 쌍둥이 오빠였던 거죠. 서윤정은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평생 찾아 헤맨 가족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위장 남편으로 고용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오빠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서윤정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낯익음, 설명할 수 없던 끌림, 그리고 죄책감까지요. 혈육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었던 거죠. 서윤정은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의 아픔, 그리고 도연이 겪었을 외로움까지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윤정은 도연의 손을 이마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모르고 살았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었어요. 35년 동안 도연은 혼자였고 서윤정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서윤정은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도연 곁을 지키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숨겨야 할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도연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윤정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서윤정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해야 할 일이 분명했죠. 집에 도착한 서윤정은 곧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품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어머니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장신구, 그리고 일기장들이 나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서윤정은 하나하나 꺼내 살폈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어요. 병원 기록, 출생 증명서, 그리고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서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전 날짜, 쌍둥이 출생 기록, 그리고 한 아이를 포기한다는 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도연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서윤정은 메모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괴로워하셨을지 느껴졌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빼앗겼고 평생 그리워하며 사셨던 거죠. 서윤정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 사이사이에서 어머니의 아픔이 묻어났어요. 오늘도 도연이를 꿈에서 봤다. 내 품에서 떼어갈 때 울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윤정이를 볼 때마다 도연이 생각이 난다. 둘이 함께 웃으며 자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윤정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다. 기쁜 마음 반, 슬픈 마음 반이다. 도연이도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남편에게 다시 도연이를 찾자고 말했다. 화만 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다. 내 가슴은 끝나지 않았는데. 일기를 읽으면서 서윤정은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슬픈 눈빛이었는지, 왜 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표정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서윤정은 일기장과 서류들을 챙겨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연이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 도연이 서윤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정은 웃을 수 없었어요. 도연 앞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꼭 쥐었습니다. 도연 씨, 할 말이 있어요. 서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서윤정을 바라봤어요. 제가 어젯밤에 도연 씨 지갑에서 사진을 봤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정은 주머니에서 그 사진을 꺼내 보였죠. 이 사진 속 여자가 제 어머니예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도연 씨는 35년 전에 고아원에 보내졌죠? 네. 하지만 서윤정은 가지고 온 서류들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입양 서류, 출생 기록, 그리고 어머니의 메모까지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이건 당신은 제가 어릴 때 고아원에 보내진 아이예요. 제 쌍둥이 오빠였어요. 서윤정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서윤정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신을 버렸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막지 못했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돌아가셨고요. 서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당신이 제 오빠인 줄.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고 병실에는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울컥했나 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드러웠어요. 윤정 씨를 처음 봤을 때 이상했어요. 낯선 사람인데 낯설지 않았고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윤정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도 서윤정을 보고 있었어요. 혈육이었구나. 그래서 도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도 담겨 있었어요. 저도 평생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요. 그런데 그 가족이 바로 옆에 있었네요. 서윤정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도 서윤정의 손을 꼭 쥐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3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위장 결혼으로 만났지만 사실은 운명이 이끈 만남이었던 거죠. 오빠. 서윤정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아. 도연도 처음으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 다시 만난 기쁨,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안도감까지요. 서윤정은 도연의 품에 안겨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찾던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렇게 함께 울어줄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둘이 있잖아요. 도연이 서윤정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세게 도연을 안았어요. 그 순간 서윤정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재벌의 딸이 아니었어요. 오빠를 찾은 동생이었고 가족을 되찾은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차갑게 살아온 삶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채울 수 없던 공허함이 사라지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그래, 이제 평생 함께하자. 두 사람의 약속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긴 어둠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서윤정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요.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오빠, 저 이사회를 소집할 거예요. 서윤정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정을 바라봤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숙부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오빠를 찾았으니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서윤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서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오빠. 이틀 후 대원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이사진들이 모였습니다. 긴급 이사회였죠. 숙부 서재혁을 비롯한 임원들은 서윤정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서윤정은 도현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죠. 서윤정은 상석에 앉지 않고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윤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윤정을 바라봤어요. 저희 아버지, 고 서진우 회장은 훌륭한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쌓아 올린 이 회사는 서윤정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죗값으로 세워진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정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숙부님. 서윤정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차명 계좌 목록, 정치권 로비 증거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지난 30년간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했고 경쟁 업체를 무너뜨렸죠.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서윤정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앞으로 나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35년 전 아버지는 자신의 친아들을 불법으로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 김도연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죠. 거짓말이다. 증거를 대봐라. 서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입양 동의서,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요. 일주일 전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저와 서윤정 이사는 일란성 쌍둥이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서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과거 일이잖아. 상관 있습니다. 서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아들을 버렸어요. 사람보다 돈을 선택했죠. 그런 사람이 세운 회사가 과연 정당합니까? 서윤정은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회사도 지분도 재산도요. 윤정아. 서재혁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숙부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숙부님도 이 비자금에 연루되어 있죠?
서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숙부님명의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10년간 300억이 넘는 돈이 오갔네요. 이건 서재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저를 납치하고 폭행한 사람들의 진술서도 있습니다. 모두 서재혁 부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재혁은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임원들이 황급히 자리를 피했죠. 이 모든 증거는 내일 검찰에 제출될 겁니다. 서윤정의 선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정은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바로잡고 가겠어요. 서윤정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분 양도 계약서였어요. 제 지분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고아원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윤정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 회사는 죗값으로 세워졌지만 이제는 선한 일에 쓰이게 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서윤정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어요. 그리고 김도현은 제 오빠입니다. 법적으로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겁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서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재벌의 딸로 살면서 잃어버렸던 용기가 되살아났어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서윤정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이사가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이어서 다른 이사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영만이 무너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윤정과 도연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윤정이 도연에게 말했어요. 오빠, 무섭지 않았어요. 오빠가 옆에 있어서요. 나도 그래. 이제 우리 둘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각자 외롭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함께할 가족이 생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회사 로비로 내려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정은 당당하게 걸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이사님, 사실입니까? 모든 지분을 포기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정은 멈춰서서 말했어요. 네,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돈 말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서윤정과 도연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새로 지어진 고아원이 있었어요. 희망 고아원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서윤정이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만든 곳이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따뜻한 방들에는 사랑이 가득했죠. 서윤정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하인도 없었어요. 하지만 서윤정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1년 전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먹던 고급 음식보다 지금 이 소박한 아침이 훨씬 행복했거든요. 원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12살 지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서윤정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이 작은 손길들이 서윤정의 삶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웃는 도연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평생 외로웠던 도연이었지만 이제는 20명의 아이들에게 오빠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저녁 무렵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서윤정은 그 소음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보, 국 좀 더 드세요. 도연이 서윤정의 그릇에 국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1년 전에는 연기였던 여보라는 호칭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위장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서윤정과 도연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오래된 라디오를 틀자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조용필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1년 전 재벌가 모임에서 이 노래를 듣고 슬퍼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빠, 이제는 슬프지 않죠? 응. 이제는 좋은 기억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보였어요. 1년 전 서윤정이 살았던 세계였습니다. 고층 빌딩, 명품 가게, 그리고 권력의 중심지였죠. 윤정아, 후회하지 않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단 한 번도요. 저기 있을 때는 매일 밤 울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매일 웃어요. 서윤정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아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 평생 찾던 가족을 찾았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정은 눈을 감고 그 노래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듣던 노래였습니다. 서윤정은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오빠 찾았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하늘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던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편안하실 거예요. 서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아원의 작은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오빠 알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서윤정은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울어준 시간이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정도 울컥했어요. 물론 우리는 피를 나눈 남매예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 된 건 피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섰기 때문이죠. 도연은 서윤정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정도 도연을 꼭 안았어요. 35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윤정아, 고마워. 날 찾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흘러나왔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윤정은 도연의 품에서 벗어나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함께할 가족이 있고 사랑을 나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아이들이랑 소풍 가요. 날씨 좋다던데. 그래, 좋지. 오래간만에 다 같이 나들이 가자. 두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향하면서 잘 자라고 인사했어요. 서윤정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였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재벌의 딸로 살 때는 모든 걸 가졌지만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없지만 마음이 가득 찼어요.
서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오빠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요.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고아원의 불빛은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윤정과 도현 그리고 20명의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대방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